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자키쇼 임병영입니다. 대한민국 뉴스를 경마의 기수처럼 경쾌하고 박진감 있게 이끄는 뉴스자키쇼 날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4월도 이제 중순으로 접어들면서 앞을 다투어 피어나던 봄꽃들도 서서히 자신의 몸 그 자리에 싱그러운 잎을 틔워내고 있습니다. 생명력의 경건하고 엄숙한 달이 4월이 아닌가 새삼 느껴지네요. 뉴스 자켓쇼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북한의 인권 문제에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는 그런 주제입니다. 초유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미국과 또 북한 간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가 의제에 포함될지 큰 관심을 끌고 있죠. 미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인권 문제는 일반적으로 미국과 큰 차이를 갖고 있는 국가들과 마주 앉아서 대화할 때 다뤄온 주요 의제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미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들어 북한 인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탈북자 9명을 백악관으로 초청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참혹한 상황이라고 그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정상국가로 인정받길 원하는 북한은 미국의 인권 문제의 지적을 내정 간섭이다 이렇게 간주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노동신문은 최근에 미국이 잊지도 않은 우리 인권 문제를 확대시키면서 악의에 차 헐뜯고 있다고 이렇게 큰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정부도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서는 언급하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권 문제를 포함해서 미북 회담 의제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국제인권단체들은 미북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 등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의제에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핵화에 밀려서 인권 문제가 도외시될 경우에 정상회담이 오히려 북한 주민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이죠.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 등 40개 인권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서 앞으로 북한과 진행하는 모든 회담에 북한 인권 문제가 반드시 의제로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뉴스자키쇼 두 번째 순서입니다. 서울시장 자리를 두고 여권에 유력한 새 후보가 모처럼 정책 대결로 자웅을 가르자면서 일단 정책 발표를 내놓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에 맞서는 박영선, 우상호 의원이 바로 이들이죠. 새 후보는 우리가 진흙탕 싸움만을 벌일 게 아니라 정책 대결로 자웅을 가르자면서 각각 지금까지 10여 차례 이상 정책 발표 또 토론회 등을 열었습니다. 대단히 바람직한 모습이죠. 우상호, 박영선 두 후보는 미세먼지 대책부터 해서 부동산 보육 또 부동산 보육 정책 등에서 박 시장과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 의원과 우 의원은 박 시장이 집권 7년 동안 사실상 미세먼지 문제를 방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박 시장이 7년 동안 잘한 게 없는데 또 4년을 맡게 되느냐 이렇게 또 비판했죠. 우상호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는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투자해야 한다고 하면서 연차별 목표치를 정해서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에
매연 저감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고 기존 공용버스의 50%를 친환경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에 맞서서 박영선 의원은 2022년까지 수소 전기차 2만 대 보급, 또 지하철 역사, 스마트 미세먼지 관리 시스템 도입 등을 주장했습니다. 주택가격 급등의 해결책도 새 후보 모두 임기 내에 10만 가구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개발 방식은 달랐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24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오는 2023년까지 지어서 14만 5천 가구를 청년층에 배당하겠다는 계획인 반면에 우 의원은 서울 중랑천, 탄천 등에 인공 지반을 다지고 그 위에 주택을 짓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영선 의원은 박 시장의 강남에 편중된 대규모 개발 정책이 집값 불균형을 초래했다고 각을 세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에 대해서도 박 시장은 앞으로 4년 동안 현재 2배 수준인 50%까지 높이겠다고 했고, 박 의원은 만 5세 이하 아동 무상 의료를 4년 임기 내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 의원은 사립 어린이집은 월 1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더 내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부담이 없도록 시에서 어린이집 기본 보용료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현실적인 점이 있나요? 이 같은 새 후보의 정책 대결에 대해서 아이디어의 참신성, 또 정책적인 토론 과정은 좋지만은 현실성은 미흡하다는 중론입니다. 뉴스작쇼 세 번째 순서는 진행자 칼럼 코너입니다. 이제 6.13 지방선거가 60여일 앞으로 다가오는데 여야가 중원을 장악하라 이런 지상명령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의 결정적 판세는 서울시장에 어느 당이 당선자를 내느냐 하는 점이죠. 하지만 서울특별시장 못지않게 충청남북도의 민심의 흐름에 따라서 국민 정서가 크게 출렁이는 중원 장악 판세를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역대의 대통령 선거, 또 총선거, 크고 작은 선거에서 충청남북도의 민심 동향이 크게 작용을 한 결과이기도 하죠.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일순간 선거판을 앞두고 여기서 추행이란 돌이킬 수 없는 찬물을 끼얹는 바람에 지금 충남도민들은 후보 선택을 앞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갈팡질팡 상황이라 합니다. 현재 민심을 돌아본 한 정치부 기자의 메모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제가 목소리 연결 좀 할게요. 뽑아줄 사람이 없어요. 인물이 없는데 지켜봐야죠. 아직 누가 나왔는지도 잘 모르니까. 안희정 대통령대라고 뽑아줬더니 찌찌 복귀왕 양승조 도지사감이 되나? 한국당은 이인재?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안철수 당은 누가 나오나 봐야지. 네. 지역 민심을 가장 잘 실현하려는 직업 중에 하나인 택시 기사분 얘기 더 해볼까요? 천안 지역의 한 택시 기사는 이렇게 들려줬다고 합니다. 충청도 사람들은 어느 쪽이냐 보다는 인물을 보고 뽑잖아요. 그런데 JP 이후에 대표주자 안희정이 그렇게 대변했잖아요. 이제는 투표할 마음도 안 들지요. 이렇게 말했다는군요. 되돌아보면 그동안 충청도를 대표하는 큰 인물들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오른팔 역할로
대한민국 현대 정치를 이끌던 김종필 총재를 시작을 해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이회창, 정운찬, 이완구 전 총리, 안희정 전 지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괄목할 만한 인물들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이런 인물들이 흘러간 물을 돌리는 물레방아가 돼버린 상황입니다. 그런데다 설상가상으로 얼마 전까지 충남면의 큰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안희정 사건으로 충남은 그야말로 커다란 유권자 상실감에 빠진 도시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대통령이고 뭐고 도지사감조차 없다는 현지 푸념입니다. 이 지역 한 나이든 주부는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쪽을 찍어줬는데 이번에는 찍을 사람이 없다면서 왕버식이 복귀왕 전 아산시장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양두구, 양승조 의원이고요. 이런 사람들이 나왔는데 도지사 할 만한 사람들인가라고 되물었다네요. 자유한국당이 내세운 이인재 전 의원에 대한 반응도 미지근한 상태입니다. 충청 지역 특유의 표현, 일단은 지켜봐야지요. 이런 그 대답만이 민심을 그나마 대변해 주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까지 결정된 각 당 충남지사 후보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복귀왕 전 아산시장, 역시 같은 당 양승조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 이인재 전 의원입니다. 이인재 전 의원은 언론에서 올드보이다 하니까 나는 골드보이다 이렇게 맞받아쳤죠. 네, 뉴스타키쇼 네 번째 순서입니다. 국회가 늦어도 27일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불가능해진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국회 헌법 개정 또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투표법 개정 시안을 여야 의원들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정특위에 따르면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서는 최소 50일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 국외 부재자 투표를 위한 신청 기간 또 투표 명부 작성 등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6.13 지방선거일로부터 50일 이전인 4월 23일에는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인 것이죠. 다만 국외 부재자 신청 기간을 여야 합의로 20일에서 16일로 최대 나흘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게 헌정특위의 판단입니다. 이러면 시한을 4월 27일까지 늦출 수 있게 됩니다. 헌정특위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필요성을 가장 먼저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야당이 23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으면 개헌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적 여건에 반해서 야당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반대하고 있어서 법 개정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상황입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여권의 국민투표법 선 개정 요구에 여야의 개헌은 합의가 이루어지면 국민투표법은 부수 법안처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호도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뉴스타키쇼 쉬어가는 페이지 시의 언덕길, 오늘은 박후기 시인의 엄마와 곤란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엄마가 나를 낳을 때의 고통을 나는 모른다. 나를 낳은 후의 기쁨도 나는 모른다. 아픈 나를 바라보던
엄마의 고통을 나는 모른다. 내가 태어나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을 때 울다가 웃던 엄마의 기쁨을 나는 모른다. 나는 언제나 엄마의 고통이거나 기쁨이었으나 시간이 흘러 엄마가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때 나는 그것을 아주 곤란한 일이라고만 생각했다. 네. 엄마와 곤란이란 그런 시 제목이었는데요. 부모, 특히 엄마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은 어쩌면 무한정의 사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한계가 있고 그래서 부모 사랑은 내리 사랑, 자식이 부모 사랑은 치받는 사랑 이런 표현이었는데 엄마가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때 나는 그것을 아주 곤란한 일이라고만 생각했다. 이 끝년이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의 차이를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뉴스작 쉬어가는 페이지 시간 듣기를 오늘은 박후기 시인의 엄마와 곤란이라는 제목의 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생활뉴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일정 기준의 평생교육 과정을 이수한 시민에게 명예학위를 수여한다는 내용입니다. 공부 즐겨 하시는 분들, 학구적인 분들 잘 들어보세요. 주용태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공인된 학위는 아니지만은 배움의 동기를 부여하고 학습 의욕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면서 학위는 서울시장 명의로 주어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운영 계획에 따르면 시는 서울시 내 평생교육학습장인 34개 서울시민대학을 서울자유시민대학으로 바꾸고 2020년까지 100개로 늘린다는 것입니다. 과정을 보면은 기존의 인문학, 서울학, 민주시민, 문화예술의 젠더, 그러니까 남녀 성에 관한 그런 문화 그런 것 같아요. 또 4차 산업혁명, 미세먼지 등 최근의 이슈를 반영한 사회, 경제, 환경, 생활, 미래학 등을 추가해서 7개 분야입니다. 각 분야 1번과 심화 과정을 일정 시간 듣고 과제 제출 등 조건을 갖추면 명예학위를 받을 수 있는 과정입니다. 학사는 100시간 수강, 석사는 200시간 이상을 이수하게 되면 학위를 받게 되고요. 박사는 개인 연구 과제 등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2013년 1호 서울시민대학이 문을 연 이래 지난해까지 모두 938개 강좌를 46,240명이 들은 것으로 이렇게 집계됐습니다. 생활뉴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불거진 재활용품 수거 거부 사태 여파로 종량제 봉투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업체들이 폐비닐 등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 결국은 지방자치단체가 수거해야 하는데 종량제 봉투값 인상을 통해서 여기에 들어갈 비용을 충당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 쓴 것이죠. 어쨌거나 주민생활 부담이 늘어나고 불편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환경부는 이미 지난 1월에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 대책을 통해서 종량제 봉투값 인상을 언급한 바 있죠.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종량제 봉투 가격은 300원에서 950원가량인데 실제 쓰레기 처리 비용에 이 봉투값이 25%에서 50%가량 차지한다고 하네요. 2018년부터 2015년 물가는 연평균 2.8% 올렸지만 종량제 봉투값은
연평균 0.3%는 올라서 이제는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모든 물가가 지금 상당히 올라 있는데 이 종량제 봉투값마저 오를 기세입니다. 그렇지만 한 지자체 관계자는 가격 인상에 대한 주민 반발이 만만치 않고 또 종량제 봉투 수입의 많은 부분이 폐기물 분담금으로 환경부로 돌아가서 지자체로서는 실익이 크지 않다면서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을 망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제 뉴스타키쇼 마무리 순서입니다. 최근에 외신 기사를 보다가 이런 뉴스를 발견했습니다. 아시아타임스 보도 내용인데요. 한국에서 최악의 직업은 대통령이다. 이런 헤드라인 기사였습니다. 한국의 최악의 직업은 대통령이다라는 그런 기사였는데 좀 쓸쓸하면서도 그럴만하네 이렇게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만 하고 나면은 줄줄이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감방에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에게 전권이 쥐어지고 이를 악용해서 재임 기간 중 헌정 질서와 권한이 남용되어 온 우리나라 대통령 중심제의 폐단을 외신이 이렇게 지적해 준 셈이죠. 이제는 뼈를 토려내는 아픔이 있더라도 이런 제왕적 대통령제의 악순환에서 우리가 과감히 벗어나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시죠? 국민들도 이와 함께 좀 더 성숙하고 의연한 자세로 정치권을 냉정히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프리존 뉴스자키쇼 편집국장 임병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